이거는 정말 이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다 촬영이 돼가지고 이 기자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다세대 주택에 달려있던 CCTV에 그 상황이 고스란히 다 잡혔습니다. 흉기난동 당시의 상황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 빨간색 원 남성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진 건지 한 주민이 이제 빨간 원 남성이랑 다른 남성을 좀 말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이 정리되나 싶더니요. 갑자기 이 앞에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서요. 마구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흉기에 찔려서 다쳤습니다. 이곳이 1층 주차장인데요. 이 남성은 여기서 범행을 벌인 뒤에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이에요, 박 변호사님? 자, 지금 저 상황이 좀 순식간에 지금 벌어진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남성, 흉기 든 남성이 7년 전에 여기에 입주를 했고요. 7년 동안 이제 뭐 공동 관리비라든지 주택비라든지 한 5만 원 정도 매달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안 내니까 저 상황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야, 관리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관리비를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냈던 거거든요. 아, 그 사람이 내야 될 그거를 다 내고 있었기 대신,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 지금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고 좀 내라니까 1원도 못 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자, 저 범행 현장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워낙 이제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흑백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게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직 대표가 뭐죠? 한때 대표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입주자 대표를 맡았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를 맡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이 관리비를 면제를 해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연임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더 이상 대표가 아니니까 관리비 이제 내셔야죠. 근데 내가 왜 연임에 실패한 거야? 그러면서 이웃 주민들을 탓하면서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도통 이게 네, 지금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이 대표 연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좌절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는 관리비를 갖다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있는데 이 연임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특권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거부했던 그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 방법이 그 바로 관리비를 갖다가 내지 않는 건데 그것이 뭐 한두 달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돼 가지고요. 이 사람이 수백만 원이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그 입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예.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수백만 원을 안 낸 그 전임 그 대표를 불러 가지고 뭔가 내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등이 점점 이제 깊어져 갔는데요.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이 건물 위쪽에 사는데 예. 이 주민들은 승강기를 멈추는 걸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뭔가 이 사람은 또 다른 해코지를 할 그런 어떤 그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던 찰나에 승강기를 자기 집에 못 오게 이렇게 거기서 딱 그 다른 입주민들이 끊어버리면서 그게 약간 트리거가 됐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요. 다툼의 결과 저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 흉기 난동 이 남성이 특정한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앞집 같은 데는 가가지고 흉기를 꽂아놓고 아유. 가기도 하고 이 사람 이사를 갔고요. 또 아이 등하교 몇 시에 언제 나가지라고 하면서 협박을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의 그 영상에서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남성이 있는데 그 지금 뭐 저 앞에 이제 빨간 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죠. 저 남성은 바로 아랫집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근처에 가깝게 사는 또 그리고 특정 세대 사람들하고 더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교수님께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이 기자. 근데 이 남성이 저 흉기 난동을 벌이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 저 상황까지는요. 입주민들이 남성한테 한 차례 항의를 하고 내려가서 주차장에 모여서 저 남성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흉기를 들고 나타난 거였고요.
이후에 이 범행 직후에 자전거를 타고 말씀드린 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제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피의자가 숨지면서 결국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인데 이 결국 관리비를 왜 미납했는지 왜 저런 일을 벌였는지 이런 걸 물을 가해자는 사라져버리고 사건만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관리비 몇백만 원 그거 안 내고 결국 그 돈 때문에 이웃과 원수가 되고 결국 본인 목숨도 저렇게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사건 당일 저 피해자들을 도와주신 분이 계셨대요. 그때 당시에 인근 서점의 사장님, 주인이 여기서 이제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근데 4명이나 흉기에 공격을 당했고 상당히 상태도 위중한 상태인 분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침 거기에 그 사장님 계시는 덕분에 찾아가서 응급 어떻게 보면 조치를 요구를 했고 응급처치를 하고 또 119에 연락을 해서 즉각적으로 그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좀 크게 부상을 더 심각한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돈, 뭐 관리비 몇 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완장에 대한 어떤 정말 깊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자마자 뭔가 와르르 좀 무너져서 이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라 입주민들에게 저렇게 뭐 칼도 꽂고 공포의 대상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것은 이 가까운 그래도 이 대화가 통하는 주민이 한 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에게 관리비를 왜 안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안 했다는데 제가 그 답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물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 입주민 대표로 뽑았었어야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완장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러니까 대표로 연임이 되지 않고 그리고 돈을 갖다가 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저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